네,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매일학원 55일째고요.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정도의 이제 새벽인데 새벽에 오늘 아직 막힌 구간 좀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쌩쌩 달리다가 지금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또 오늘 매일학원 이렇게 시작해보면 좋겠다 하고서 해 뜨는 것까지 기다리려다가 지금 바로 켰습니다. 네. 제가 도서관에서도 책을 꾸준히 빌려 읽고 있는데요. 제가 10쪽 독서 하다가 이제 독서 하루에 돌아가는 것 중에서 짧은 뭐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들은 벌써 이제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롭게 껴넣을 책을 뭘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요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책상 산 이후로, 책상을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걸 산 이후로 책상에서 하는 작업들을 즐겨 하고 있는데 그 책상이 사실 제가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스탠딩 데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전동으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탠딩 데스크인데, 제가 바로 이 책을 보고 나서 스탠딩 데스크를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다시 생각나서 도서관에서 다시 빌려 읽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공병호 박사님이라는 그 저자분이 계세요. 뭐 자기계발 분야에서 꽤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일어서라, 서서 일하고 서서 공부하라, 뭐 이런 제목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목이 흥미로워서 당시에는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뭐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의 상황을 자세히까지는 몰랐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예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앉아있으면 자세가 좀 무너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의식적으로 모니터 높이도 높이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또 새로운 일하는 방식,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점을 좀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 심지어는 수험생까지도 일어서서 공부하기를 또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뭐 해밍웨이가 이렇게 막 일어서서 자판치는 이런 스탠딩 데스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사실 좀 약간 내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갖다 쓰셨을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스탠딩 데스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졸렸을 때 뒤로 걸어 나가서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학교는 그랬거든요.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인가 하도 이제 여간 자율학습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졸리면 책상 위에서 졸지 말고 뒤로 걸어나가 일어서서 사물함에 대서 일어서서 강의를 들어라라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학창 시절에 애들 앞에서 얼마나 수군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끄러운 거 감수하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잠이 깨지 않습니까? 자세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혹은 아니면 앉아있으면 편안하니까 졸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편안한 졸린 걸 자꾸 찾게 되는데, 일어서니까 이 긴장감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굉장히 자세를 바꿈으로써 정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미암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자세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주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떤 효능 효과가 나오는데, 가장 충격? 아니면 또는 신선하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가끔 일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스탠딩 데스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거는 알고 있었어요. 서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이것을 일어나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려고 잠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걸 주로 하고 80% 90%를 앉아서 일을 하고 10%를 우리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졸리면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머리 이렇게 그 척추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일에 다시 한번 몰두하고 다시 앉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전동 데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새롭게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 서는 거를 80%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끔 앉아라. 왜냐면 서 있기만 하면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선해서 제가 책을 처음 읽었던 당시에는 기본 책상을 그 라이프타임 테이블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이프타임 테이블이 위아래로 조절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전동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앉아서 쓰는 책상을 그대로 두고 스탠딩으로 쓸 수 있는 조그만한 테이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스탠딩 데스크 한 4, 5만 원인가 하는 제품을 사다가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지 결국 다시 또 앉아서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데스크를 바꾸면서 이게 전동 데스크긴 하지만 전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찡 내려갔다 찡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시간마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속도가 느리거나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이런 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50분을 서서 일하고 10분을 서서 10분은 앉아서 일한다, 뭐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그 10분 50분 동안 50분마다 그럼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스탠딩 데스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스크가 계속 111cm에 맞춰서 계속 제 키에 맞춰서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앉아 있을 때만 이렇게 전동으로 내려서 앉았다 올렸다 하는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앉았다 올렸다가 또 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서서 쓰고 있어요. 아예 서서 있는 책상을 구매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앉아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던 거고, 튼튼한 걸 고르기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에게도 일단 제가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건, 책상을 가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더 약간 활동적이고 조금 더 언제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일이 필요할 때 가서 가서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제가 앉아서 책 읽다가 여러분들 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서 책 읽다가 졸기가 여러분들 상상으로도 잘 쉽지 않죠. 네,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대신 서서 이 팔꿈치를 책상에 기대거나 하는 것들은 자세에 똑같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앉아서 기대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이나 척추 같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이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서서 있으면 하지정맥류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서서 14시간을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지라 이번에 서서 일하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14시간 동안 서서 일할 때도 항상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일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스탠딩 데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식으로, 혹은 아니면 자세를 이렇게 서 있는 폭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식으로 해서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책상 앞에 지금 현재 10시간 앉아있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충분히 뭐 4, 5시간 혹은 짧게 2, 3시간
이렇게 해서 활용했을 때는 스탠딩 데스크를 지금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력, 저도 생각해보면 또 이 집중력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예전에 그 대중교통 그 아침에 출근길에 일어서서 책 꼭 쥐고서 책을 하루에 뭐 100페이지씩 그 출퇴근길에 그 읽어 나갔던 그런 뿌듯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아, 일어서서 이렇게 책을 봤을 때도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은,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투리 시간이니까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수기 같은 거, 리뷰 같은 것들은 사실 롱타임으로 제가 조금 더 오래 해보고서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겠지만은, 일단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고서 또 오늘 또 반납하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 형식을 잘 갖추고서, 이 형식,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이 형식적인 것들도 나의 어쨌든 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책상에서의 나의 척추 건강,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서서 일하고 앉아서 쉬었다가 뭐 아니면 앉았다 일하는 거를 8대2로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서서 공부하는 거를 우리 유년기 혹은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시키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독서실을 갔는데 독서실에는 서서 공부하는 곳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보통 앉아있는 책상들로 구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에 그 자세가 가장 망가지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길게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서도 그런 일하는 문화,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네요. 1. 나는 매일 성장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 2. 나는 좋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 3. 나는 온라인 사업에서 매출 5천 원을 꾸준히 만든다. 4. 2026년 내 책을 출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5. 나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나는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 네, 여러분들 하는 일 오늘도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시간 보내고 수요일을 기쁘게 맞이해야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주말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중간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